삼성전자의 인도 진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파업은 여전히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파업이 장기화되자 현 시점부터 5일 안에 현업에 복귀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보통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작업을 거부하는 정도이고 합의에 도달하면 곧바로 작업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엔 노사 분쟁 패턴에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몇 년간 파업을 하면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인도 근로자들이 베트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근로자를 수천 명씩 고용하는 한국 및 외국 기업에서는 인도 근로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걸 눈치채는 상황인데요. 그간 삼성전자는 일부 노동자의 작업 거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인도 노동조합센터 CITU가 조직적으로 파업을 지원하면서 장기화되는 상황인데요. CITU가 조업 거부를 통해 일부러 무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측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인도 노동 당국 허가를 받은 정식 노조가 아닌데다 임금 2배 인상과 주 35시간제 정착, 고용 승계 요구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파업을 이어간 근로자들에게 삼성은 인센티브 지급 등 노사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CITU는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런 CITU의 기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해외 대기업들도 탈인도에 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대기업들은 현재 하나둘 인도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글로벌 첨단 산업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으며 세계 기업들의 투자를 빨아들이는 상황이었는데요. 가만히만 있었다면 인도는 내년쯤 삼성과 구글, 애플 등 3사의 최신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춘 모바일 제조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플과 폭스콘은 인도 투자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죠. 애플은 향후 5년 내 인도 생산 규모를 현재의 5배인 4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인도 공장에서 최신 기종인 아이폰 15를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에어팟 생산에도 나설 계획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은 향후 5년간 인도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포스콘의 류양웨이 회장은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은 고객사들이 집중하는 중고급형 제품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며 투자를 계속 늘릴 뜻을 밝혀왔었죠. 테슬라 역시 2년 내 인도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약을 마무리 짓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반도체와 전기차 등 분야에서도 거물급 기업들이 잇따라 인도행을 추진하면서 자국 중심의 제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인도의 야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미중 갈등 국면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불이 붙으면서 인도의 세계 공장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었죠. 이 같은 추세라면 인도는 GDP 기준으로 2026년엔 일본을, 2027년에는 독일을 차례로 뛰어넘어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부푼 꿈에 불과했는데요. 인도 경제를 책임지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둘 인도에서 짐을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인도 시장을 떠난 기업은 은행과 자동차, 통신, 시멘트, 소비재 등으로 업종도 다양한 편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 때문에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새로운 사무실을 열고 있고 게다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이 인도의 지원 사무실을 점차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도 시장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은 2,783곳에 이르는데요. 특히나 이번 삼성 파업은 구글,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인도의 제조기지를 물색하는 중에 일어난 데다 인도 근로자들의 잦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비명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해외 기업들은 잠정적으로 인도 진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와 삼성전자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글로벌 기업들은 현재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어 어쩌면 애플의 아이폰 물량은 다시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제조업을 키우려던 인도 정부는 인도 남부의 고질적인 불법 파업으로 인해 찬물이 끼얹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파업 장기화로 인도의 강성 노조 문제가 부각되면서 애플과 같은 대형 대기업들을 유치하라는 인도 정부의 목표가 시작도 전에 폭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죠. 한마디로 활발히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던 와중에 불법 파업으로 모디 총리의 정책에 비상등이 켜지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삼성이나 애플 등 대형 기업 입장에서도 인도는 더 이상 매력적인 사업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나 인도인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에서 장기 파업이라니 인도인들의 큰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삼성이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데에는 익히 알려져 있듯 높은 급여와 훌륭한 직원 복지가 그 이유입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월급은 현지 기업보다 무려 2배나 높은 데다 복리 후생 또한 다양했는데요. 그럼에도 인도 근로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외신 언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인도는 지역에 따라 임금이 다 다르지만 숭늉공의 경우 월 7천에서 15,000루피로 평균은 12,000루피가 안 된다. 삼성이 월 25,000루피를 주고 있으니 평균보다 2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인도에서의 생산은 끝이다. 라며 삼성에게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매체는 인도를 망친 것이 노조, 민주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사실상 현지 근로자들의 잦은 불법 파업으로 이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수익을 내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은 애초에 그런 리스크를 피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파업을 당하는 당사자인 삼성은 쟁점을 가급적 빨리 해결하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손쉽게 타협하려 하지만 인도 노조는 이미 이런 성향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의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게다가 인도의 노동법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 노동법 위반 시에도 정부에 의한 제재가 크지 않는데요. 인도 정부의 이런 미숙한 대응과 연이은 현지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철수 또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인도의 파업 때문에 경제가 폭망하는 사태에 이르자 결국 참다 못한 인도 총리가 직접 나서게 되는데요. 인도 총리는 제일 먼저 삼성전자 인도 근로자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달 열린 내각회의에서 CITU가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근로자들은 하루빨리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CITU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아서 결국 인도 총리는 아예 진압반을 따로 만들어 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특별히 국가반란에 준하는 죄명으로 다뤄 엄청난 중형을 선고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이죠. 한국 대기업인 삼성을 상대로 한 몫을 단단히 챙겨보겠다던 인도가 최근 오히려 빅 엿을 먹으며 참교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던 삼성 공장 인도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이 미국 대기업들의 철수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도에 진출한 미국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은 잠정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인도 시장 진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애플과 테슬라는 다른 국가보다도 인도에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부터 최신형인 아이폰 14를 시작으로 올해 아이폰 15까지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올해 4월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와 수도 뉴델리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을 때 애플 CEO가 직접 매장 개장식에 참석할 정도로 인도 시장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그러나 잦은 파업으로 현지 진출 기업들의 비명이 잇따라 들려오자
애플은 잠정적으로 공장을 폐쇄 조치한 뒤 다른 대안을 찾는 중이라고 알려집니다. 인도에서도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첸나이 지역은 막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서 기업들이 주목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인도 인구가 14억 4천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만큼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테슬라 역시 첸나이에서의 생산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빠르면 이달 말 인도를 방문해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방문은 인도의 총선 기간과 맞물려 있어서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모디 총리의 정책과 부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인도 정부는 전기차 관세를 낮추는 등의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의 현지 생산을 촉진해왔고 테슬라의 진출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애플 또한 중국 대신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을 높이고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에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의 숙련된 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잦은 불법 파업이 미국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실패담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인도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는 이번 미중 갈등이라는 빅 웨이브를 기회로 삼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인도로 시선을 돌리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당수 기업이 인도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실정인데요. 그동안은 글로벌화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 제조 공장을 설립해 왔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주로 세계적인 브랜드이다 보니 인도에서 이들 회사에 취직하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뿐 아니라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삶 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 식량감으로 꼽히곤 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도 기업들의 대기업화로 복지 혜택이 좋아지는 데다 고도 성장으로 근로자들의 욕구 분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기업의 인도 공장에서 파업과 시위가 점차 일반화되어 가면서 업종별 최고의 기업들인 삼성과 구글, 애플 등이 최근 인도 미디어에서 노사 문제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도에서 근로자 파업이 인도 토종 기업들보다 해외 기업들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처음엔 근무자 만족도가 증가했으나 부당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집단들은 여전히 파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공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8,000개의 외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2,783개의 기업이 인도를 떠나거나 문을 닫았다고 전했는데요.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2,783개의 기업이 인도에서 철수한 것은 매우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를 떠난 일부 해외 기업들은 철수 이유로 열악한 도로 인프라와 숨쉬기 힘든 공기, 그리고 빈번한 근로자 파업을 거론했는데요. 지난 7월엔 한국의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도 노조 파업 때문에 생산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 공장 노조는 첸나이 공장에서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는데요.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첫 진출해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2년 뒤인 1998년 수리페룸 부두르 공장에서 경차 아토스를 개조한 쌍트로를 첫 양산했습니다. 이후 2021년 중국 공장에 이어 해외 공장 중 두 번째로 누계 생산 1,000만 대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현대차 인도 공장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과 공장 점거 농성 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당시 인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틀에 한 번꼴로 파업을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거부하는 등 점심 단식을 하면서 파업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죠. 인도에서 가장 큰 투자자인 현대의 경우만 봐도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인도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인도 근로자들의 욕구 분출과 복수 노조들의 주도권 문제, 개별 노조와 결탁한 정당 등 외부 세력 개입으로 상식선에서 파업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 삼성 공장의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역시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조합인 CITU와 연합했는데요. 파업은 보통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이나 작업 조건, 복지 혜택 등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데 인도에선 이런 조건보다 파업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무엇보다 CITU가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경 좌파 정당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CITU는 약 6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강력한 조직으로 단순 파업 지원을 넘어 다른 전자제조 업체에서도 노조 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뿐 아니라 애플 등 외국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주목받고 있는데요. 파업을 당하는 당사자인 미국 등 해외 기업들은 쟁점을 가급적 빨리 해결하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손쉽게 타협하려 하지만 인도 노조는 이미 이런 성향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파업의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게다가 인도의 노동법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 노동법 위반 시에도 정부에 의한 제재가 크지 않은데요. 인도 정부의 이런 미숙한 대응과 연이은 현지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대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애플 역시 브라질의 생산 부지를 탐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와 삼성전자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미국의 기업들이 현재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조해진 모디 총리는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제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빈번한 노사 갈등과 열악한 인프라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 총리가 직접 나서 미국 기업들에게 보다 친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외의 일부 네티즌들은 노조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해외 기업들이 불쌍해진다라며 이 기회에 차라리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해라 라며 노조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가 어떻게 이 노사 문제를 극복하고 해외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인도 공장 폭파하고 철수하는 게 답이다.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인도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수일 동안 이어진 근로자들의 대규모 파업 때문에 삼성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 입장에선 모든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100% 만족을 주긴 어렵지만 아시아 지역 삼성전자 공장 근로자들은 타 기업 공장의 근로자들보단 훨씬 나은 대우를 받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인도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은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현지 근로자 수백 명은 지난주부터 근로시간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인근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공장엔 약 2,0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중 약 1,50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이들은 현재 평균 임금이 인도 내 평균치인 2배인 35,000 루피에서 3년 내 71,000 루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이 급여 인상안은 최종 인상률이 무려 102.9%나 됩니다. 또한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과 직원 사망 시 고용 승계 보장 등의 파격적인 복리 후생 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지 근로자들의 요구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나아가 노조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마저도 제기되는 상황이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매일 공장 인근에 모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임금이 약 40만 원으로 인도의 평균 임금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향후 3년 동안 임금의 50% 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각 제품을 15초 안에 완성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인도법인 역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삼성 측은 근로자들이 4시간 연속으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모든 근로자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고 있는 데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단히 열받은 삼성전자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직원들의 의무 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임금 인상뿐 아니라 현지 근로자들은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단축하고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요구사항이 합의될 경우 한국의 주 40시간보다 적은 근무 시간이 되면 물론 3년에 걸쳐 102.9% 급여 인상에 근무 시간도 대폭 줄어들게 되니 급여 인상폭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요구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황당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 사망 시 고용 승계 제도와 같은 파격적인 요구였는데요. 한마디로 남겨진 직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달라는 이 제안은 직장의 세습 문화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쉽게 승낙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사회복지뿐 아니라 경제적 현실을 함께 고려한 복합적인 문제로서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단순히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반발이 아닌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장을 계속 비울 수 없었던 삼성 측은 모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공장 근로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약속한 것은 직원 복지를 위한 에어컨이 있는 버스 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5개 버스 노선에서 내년에는 108개 노선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으며 근로자를 위한 가족 행사 수도 연 4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합의했죠. 또 행사에 참석하는 가족에겐 2,000루피, 한국 돈으로 32,000원에 달하는 선물 역시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노동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엔 사망자 가족에게 160만 원의 경제적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이 외에도 새로운 휴게실과 화장실 증축, 의료실이나 다양한 음식 제공을 하겠다고 했으며 식사 수당을 인상해주는 것과 오래된 사물함 교체, 휴가 증일 등이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인도인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은 단연 한국의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이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데에는 익히 알려져 있듯 높은 급여와 훌륭한 직원 복지가 그 이유입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임금은 현지 기업보다 무려 2배나 높은 데다 복리후생 또한 다양했습니다. 시내와 가까운 기숙사는 물론이며 심지어 기숙사 내에 있는 편의점에선 과일까지 판매하고 있었죠. 그리고 휴식 시간대에 짬을 내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PC방이나 노래방, 피트니스 센터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또 공장 안에는 복지동이라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엔 탁구장과 사내병원, 편의점 등의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구내식당으로 유명한 삼성답게 이곳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제공하며 끼니마다 6개의 메뉴가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위한 전통 메뉴 5가지와 한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인과 인도 직원 모두가 만족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식사가 끝나면 기분 좋게 과일 주스와 디저트를 즐기며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복지와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임신한 여성 직원의 편의를 위해 마미룸을 만들고 이곳에서 간단히 휴식과 다가로 체력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죠. 인도 노동신문의 보도에서 실제 현지 인도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삼성전자의 배려 덕분에 임신 이후로도 업무를 조정할 수 있었으며 일주일에 2번 특별식을 제공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출산 2달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월급의 70%가 지급되어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복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근로자는 삼성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인들의 행태에 대해 외신 언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매체는 인도는 지역에 따라 임금이 다 다르지만 숙련공의 경우 월 7,000에서 15,000루피로 평균은 12,000루피가 안 된다. 삼성이 월 25,000루피를 주면 평균보다 2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인도에서의 생산은 끝이다라며 삼성에게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인도를 망친 것이 노조, 민주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인도의 불법 파업에 신음하던 삼성전자 측은 결국 인도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상도 못한 삼성 측의 태도에 인도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도 정부는 불법 파업을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며 인도 대통령은 결의안 발표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불법 시위를 하는 현지인들에게는 한 번만 더 불법 파업을 벌인다면 모조리 구금시키겠다라며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 근로자들에게 뜯길 만큼 뜯겨 너덜너덜해져 있는데요. 인도 현지 근로자들의 그칠 줄 모르는 불법 파업이 앞으로 인도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